자, 이번엔 생물 다양성 중요성과 보전 방향인데, 이 생물 다양성 말 그대로야. 생물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의 개체였을 때는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 여러 종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 자, 사는 곳이 여러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다양성들이 있어야지 생물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물 종인데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거 얘기하는 거야. 즉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변이가 다양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터키 달팽이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 다른 거라든가, 얼룩말 털무늬가 다 다른 거라든가, 무당벌레의 겉날개 무늬와 색이 다 다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해줘.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할수록, 자, 변이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개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멸종 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자, 옆에 아일랜드 대기근 한번 봐봐. 자, 동일한 종류의 감자만 키웠어. 동일한 유전자의 감자만 키웠어. 그러다가 감자잎 마름병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이 동일한 종류의 감자만 키우다 품종 개량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종류의 감자는 이거에 대한 저항성이 없었던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감자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150만 명이나 사망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딱 여기 우리가 바나나 먹으면 씨가 없는 바나나를 먹잖아, 그지? 이 씨가 없는 바나나를 먹는데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어야 돼. 이렇게 씨가 없어. 땅속 줄기를 잘라가지고 옮겨 심는 거야. 이거 무성생식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체랑 땅속 줄기 잘라서 심는 거니까 유전자가 완전 똑같아.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은 거야. 만약에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 그러면은 이거 멸종된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씨가 있는 바나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생식세포가 결합했다는 얘기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씨가 있는 바나나가 좀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유전적 변이는 같은 종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종다양성, 종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물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얼마나 일정 지역에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성을 따지게 되는 거야. 자, 생물 종의 수가 많고, 그 다음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래야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뭐 신갈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고르게 여러 개체가 있는 반면, 나는 소나무만 잔뜩 있지.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누가 더 높냐라고 하면 가가 종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생태계 다양성인데, 이 생태계는 자,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살고 있니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생태계는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종도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나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종도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만이, 우리한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생태계 평형을 이루는데 중요해요.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생태계가. 자, 하나가 멸종하더라도 다른 애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고, 자, 생물이 다양해져야지만이 생물 자원을 우리가 풍부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물적 자원, 생성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이 생물 자원인데, 이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목화, 양모, 누에 이런 것들이 섬유의 재료가 되는 거. 그 다음 벼, 밀, 콩, 옥수수 이런 주식의 재료. 그 다음 나무, 풀 이런 것들은 주택의 재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는 거거든. 그래야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만이 이런 애들이 멸종 안 당하고 잘 살고 있을 수 있고요. 의약품으로도 제공받고 있죠. 자,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 재료. 자, 주목 열매는 항암제, 팔각은 독감 치료제. 자,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생물 유전자 자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생물 유전자 자원. 자, 저항성 유전자, 파란색 유전자 등 이런 게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한 생태계로 인해서 휴식이라든가 여가활동 이런 것들 어렵지 않지, 그치?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볼게요. 자, 지금 생물 다양성 얘기하고 있어. 1번 생물 다양성이죠. 자,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종 다양성이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생물 다양성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인 거지. 그리고 이 인간 생활이나 생활에 지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을 뭐라고 한다? 생물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6번까지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가, 다에 해당하는 거. 가는 무슨 다양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가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자, 생태계 다양성이고, 나는요 종 다양성이고요. 다는요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답이 뭘까요? XOX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없어요? 자, 보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의 다른 종이 아니죠. 같은 종끼리의 다양한 형질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것은요, 환경변화에 멸종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XX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생물종이 많을수록 균등할수록이죠. 4번에는 5번이죠. 아까 강수량 많고 기온이 높아요.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 생태계가 열대우림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X, O, O. 자,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깊어요. 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그래. 자, 6번은요 O, X, 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질문 없나요? 오케이.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생물 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지구 생물 다양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결국엔 누구 때문이야? 인간이에요. 자, 인간인데 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서식지 파괴. 자, 이 서식지를 파괴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걸 누가 파괴하고 있어? 결국에는 인간이에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곳을 넓히다 보니까, 또는 경작지역을 넓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꼭 기억해줘.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 그럼 서식지를 어떤 식으로 파괴하고 있느냐? 여기 산림 벌채. 자, 나무 막 잘라대는 거죠. 자, 그리고 습지를 매립하는 거. 습지를 매립하는 거. 우리 갯벌을 매립하는 거. 그래가지고 땅 더 넓히고 있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생물종이 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서식지 파괴도 있지만 서식지 단편화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 서식지 단편화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거를 얘기를 해. 자, 서식지가 분할되면 서식지 면적이 감소를 해. 그럼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돼, 고립돼, 멸종 위기가 커지게 되는 거야.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던 애들인데 가운데 도로가 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 도로가 나면,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도로가 나면 가운데를 뚫어버리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얕은 산 두 개로 변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는요, 자, 높은 곳에 살던 애들이, 생물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대가 낮은 곳에 사는 애들이 있겠죠. 지대가 낮은 곳에 사는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잘렸어. 그러면은 높은 곳에 사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면적에서 놀던 애들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좁아지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서식지가 단편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감소해 버리는 거야. 사는 면적이. 자, 그런데 주변부는 어떻게 돼요? 주변부는 오히려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심부에, 즉 고지대에 살고 있던 애들 입장에서는 종의 멸종이 쉽게 나타나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지고 중앙의 면적이 좁아져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보다 중앙에 사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서식지가 이렇게 단편화되면은요, 단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에 제한이 되니까 고립시켜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물종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 방법이 뭐야?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죠. 생태 통로. 그래서 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는 동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생태 통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서식지 파괴가 다양성 감소 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불법 포획과 남획이에요. 자, 이 불법 포획과 남획, 그러니까 이건 이름 알겠죠? 그냥 잡아가는 게요. 자, 보호동식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남획하면 해당 생물종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도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한단 말이야.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해. 근데 새끼를 10마리 낳았어. 그리고 번식을 했어.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한 9마리를 다 잡아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제 한 마리 남은 애가 번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멸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으로 잡아가게 되는 거, 남획해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감소하고 멸종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나라 산림에 살던 호랑이, 곰, 여우 이런 대형 포유류들 무분별하게 잡아갔거든. 사냥하고. 자,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미 멸종했죠. 호랑이 멸종했다라고 보고 있죠. 곰도 이제 막 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리산에다가. 그죠? 자, 그 다음 외래종 유입. 외래종 그러면은요, 외국에서 온 동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자, 외래종 그러면 외국에서 온 동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의미는요,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이에요. 원래 살던 데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을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외래종은요, 환경이 변하면은 적응 힘들어. 그래서 잘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자, 그렇게 일부 종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이제 적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천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번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생태계에 교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애들만 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에서 살던 애를 데려다가 제주도로 끌고 가. 그래서 거기서 키워. 이것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외래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대량으로 번식하면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해서 생존을 위협합니다. 블루길,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볼 수 있을 거야. 베스라든가, 베스도 역시 베스 낚시 많이 하고 그래요. 얘네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고 육식이야. 입도 커. 그래서 조그만 애들을, 치어들을 굉장히 잘 잡아먹어. 근데 얘네들을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 얘네들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먹기만 하지 잡혀먹진 않아.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 그럼 그 하위 애들이 계속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생태계 교란종으로서 잡는 족족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뉴트리아 또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뉴트리아 뉴스에 간혹 나오죠. 이거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 지자체에서 저거 이렇게 돈 걸어가지고서 한 마리당 얼마 뭐 이렇게 완전히 큰 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그 털 때문에, 가죽 때문에 이렇게 수입했었는데 별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놔버렸어. 근데 쟤네들을 잡아먹을 애들이 없는 거야. 쟤네들은 잡식으로 굉장히 잘 잡아먹는데. 가시박,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있어요. 이 가시박이라고 하는 덩굴 식물이야. 가시박이 왜 이게 문제냐면은요, 얘네들은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데 나무를 덮어버려. 아예 나무를 덮어버려 가지고선 그 나무가 햇빛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리네. 그럼 고사시켜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야. 이 가시박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 내가 강화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뒷산에 산은 산인데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가시박으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못해.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막 넓게 퍼져 있어. 그럼 거기 이제 살리면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는 현상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다양성을 감소시켜 주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됩니까? 자,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은요, 너희들은 에너지 절약하시고요, 자원 재량하시고요, 저탄소 제품 사용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뭐가 되느냐? 도로 건설의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아까 얘기했죠, 생태통로. 자, 이런 생태통로를 건설하게 되고요, 국립공원도 지정해주고요. 자, 공원 지정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 제정에서 야생생물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자, 멸종 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복원사업을 걸쳐가지고서는요, 복원도 해주고,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식물의 씨앗들을 저장해주는. 자, 그 다음 외래종을 유입을 막아줘야 돼요. 외래종 유입을 철저하게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 자, 국제적 노력은, 국제적 노력 나오면은 그냥 협약이야. 국제협약 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보면 람사르 협약 있죠? 요건 한번 체크 한번 좀 해주세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존 협약이야. 생각보다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개념 확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자. 감소 원인 1번 누구니? 서식지 파괴죠. 단편화, 그리고 불법 포획과 남획이죠. 자, 그 다음 사회적 국가적 노력에서 뭐 도입 전 검증이냐? 외래종 도입 전 철저한 검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밑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주세요. 자, 1번 해보자. 자, 1번에 XO
자, 2번은 외래종이죠. 3번은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그래요. 생태 통로 단편화.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습지 보조. 람사르 협약이라 그랬죠? 람사르 협약이에요. 정말 쉽죠, 그죠? 네. 뒤에도 한번 싹 다 한번 해보자. 283쪽까지. 이것도 금방 할 거야,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83쪽까지 싹 다 해보자. 자, 채점해보자. 얘들아, 틀린 거 있으면 꼭 질문하세요. 1번에 3번. 1번에 3번이고요. 자,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자, 요 페이지에서 질문 틀린 거. 응? 아까 틀린 거 있었잖아. 틀린 거 질문. 없어요? 4번에? 응? 4번부터 해줄게요. 4번에. 자, 옳은 것 그랬는데요. 가는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의 개체수를 의미합니다. 그랬는데요. 가는 종다양성이죠. 나는 생태계 다양성이고 다는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기억에 가는요, 동물과 식물의 개체수를 의미한다. 자, 가 종다양성은요, 생물 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야. 동물과 식물의 개체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체수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몇 종이나 되느냐, 그 종을 의미하는 거야.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생물의 종이 몇 종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동물이 몇 마리 있고 식물이 몇 그루 있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종다양성은. 자, 그 다음에 디귿에는 생태계의 복잡한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유전적 다양성은요, 한 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사슬의 다양성을 형성해주는 개념이 아니야. 그렇다면 먹이사슬의 다양성을 형성해주는 개념은 누구 때문이냐? 종다양성 때문이죠. 자, 종이 다양하게 있을 때 먹이사슬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자, 옳은 것 기억하고 니은. 나의 길이는 모두 같은 종이다. 그쵸? 길이는 같은 종이죠. 그 다음에 가는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나는 A의 예시. A의 예시야. 그러니까 A는 뭐겠어?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유전적 다양성이야. 그럼 B는 무슨 다양성이야? 생태계 다양성이죠. 왜? 이쪽에 종 다양성 있잖아.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B는 한 생태계 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몇 종류나 있느냐, 그 생태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여기서 질문 가자. 7번이요? 또요. 5번이요? 또요. 자, 7번부터 얘기하시면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7번에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환경오염은 모든 생물종에게 동일한 영향을 줍니다. 환경오염은 깨끗한 환경에 서식하는 애들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더러운 데서 사는 애들, 그죠? 좀 이렇게 좀 더러운 하천에서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 좀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동일한 영향을 주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야. 종들마다 다른 영향을 받겠지.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일수록 특정 질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그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은 그 질병에 그 이겨내는 형질이 없다 그러면은 걔네들 거의 다 멸종되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 특정 질병에 대해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은요. 가와 나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수는 같다. 종은 A, B, C, D 4가지 종류 있는 거죠. A의 분포 비율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 A는 나에서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에 10그루 있고 가에는 4그루 있잖아요. 가는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 가는 종이 그러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5번이 돼요. 자, 9번에는 1번이에요. 10번에는 2번이에요. 11번은 3번이에요. 그 다음 12번은요. 기억은 서식지 단편하고요. 자, 니은은 생태 통로가 되겠지요. 됐니? 여기서 질문. 10번이요. 또 질문. 11번이요. 오케이. 자, 10번부터 볼게요. 자, 10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감소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하시오. 우수한 품종의 작물을 농장에서 대규모로, 이 우수한 품종의 작물을 농장에서 대규모로 재배하게 되면은요, 종이 한 종류만 재배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작물만. 그죠? 자, 그러니까 특정 품종만 대량 재배되는 거야. 그래서 종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의 커다란 서식지를 여러 개의 작은 서식지로 분할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서식지의 단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데, 디귿에요. 그 자연 휴식 연제를 실시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고요. 자, 11번에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 군집 전체보다 한 종의 특정 서식지를 보호합니다. 한 종의 특정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 여러 개의 군들이 모임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지 않고 한 종만 이렇게 서식지를 보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만 살아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종만 유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군집 전체를 보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거기를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예 숲 전체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더 좋아요. 자, 13번 가볼까요? 멸종 가능성이 높은 건 누구겠니? 니은이겠지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요,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라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 오케이? 자,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질병에 취약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멸종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다음 14번에는 나죠. 나. 종다양성이 높은 건 나예요. 그렇게 판단한 가능성의 조건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보니 종이 고르게 펼쳐 있죠, 그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종의 수는 같지만 고르게 펼쳐 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생물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고르게 펼쳐 있을수록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1번에 5번이고요 2번에 3번이고요 3번에 3번이고요 4번에 5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뭘까요? 3, 4번 1번 2번은 없니? 자, 1번에는요 이게 지금 어떤 생물종의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개체수가 늘어났더니 유전적 변이도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개체수에 비례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계속 증가한다. 이 계속 때문에 틀렸어요.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지금 여기 이상부터는 유전적 변이가 일정해져 버리죠. 개체수는 증가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그래서 틀렸고요. 유전적 변이수가 많을수록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유전적 변이가 많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10의 2제곱이었을 때하고 10의 5승이었을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당연히 이때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이 더 높은 거죠. 자, 3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도요, 그래프 해석이 역시 중요한데, 보존되는 면적이 100%였을 때, 이때 100% 종이 발견된다면, 보존되는 면적이 50%로 보존 면적이 절반으로 줄면은요, 90%의 종만 발견된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종이 몇 퍼센트 감소했어? 10% 감소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보존 면적이 10%로 감소하게 되면은 10%만 보존한다. 그러면 종의 수는, 종의 그 퍼센테이지는, 비율은 50%로 줄는 거죠. 100%에서 50%의 종들만 살아남는다 라는 그런 뜻이 돼요. 일단 답이 기억 디귿인데 10% 감소하면 생물 종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죠? 50. 자, 서식지 면적이 10%로 감소하게 되면 50%가 된다 그랬죠?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니은의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자,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개체수. 개체수가 아니에요. 종의 비율이죠. 종의 비율.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는 솔직히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종의 비율이 10% 감소한다라는 얘기지. 개체수 감소 비율은 이거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서식지 파괴는 종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서식지 면적은 가가 가장 넓다. 그냥 딱 봐도 가가 가장 넓죠, 그죠? 6개월 후 종 다양성은 나가 다보다 높다. 나하고 다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게 중간이 빠져있니, 연결이 끊겨있니, 연결되어 있니의 차이잖아요. 자, 그래서 종 다양성은 나가 더 높은 거예요. 가보다. 다보다. 그죠? 자, 여기 지금 14% 사라짐, 여긴 41% 사라지죠. 그러니까 다가 더 종 다양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생태 통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도로를 만들 때 절개보다는 터널을 만드는 게, 터널을 만들면은 일단 위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니? 오케이.